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1억만 모으면 금방 부자 된다는 이야기 유튜브에서 정말 지긋지긋하게 많이 본 썸네일이실 텐데요. 제 유튜브 채널은 채널명처럼 그래, 1억 모아왔다. 나 진짜 부자 될 수 있어? 라는 약간의 반항심에서 시작한 채널입니다. 그렇게 종잣돈 1억을 모아 투자를 시작했고 작년 12월에 1분짜리 짧은 영상을 업로드한 지 약 1년 만에 벌써 2억 달성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저희 부부가 어떻게 1년 만에 금융자산이 1억이나 불어났는지 최대한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렇듯 계좌 인증과 전체 포트폴리오부터 공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는 와이프 계좌에서 1억 1,400만원, 제 계좌에서 1억 400만원만큼 투자 중인데요. 이제는 각자 계좌에서 1억 원 이상 금융자산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부 합산 투자 현황입니다. 수익률은 8% 정도로 자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지금 시기에 대단한 수익률은 아니지만 현재 실적이 부진한 슈드를 포트폴리오에 높은 비중으로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목표 수익률인 10%에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어 나름대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정 지수별 자산 비중입니다. 앞에서 보셨듯이 저는 7개 종목에 투자 중인데 사실 추정 지수별로 묶으면 나스닥, S&P 500, 슈드 이 세 가지로 정말 심플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요즘 정말 많은 ETF들이 존재하고 또 새로 출시되어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미국 주식 ETF에 투자를 하신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더라도 조리 방법만 조금 다를 뿐 결국엔 S&P 500 안에 들어있는 기업들을 가지고 만들어진 ETF들일 것이기 때문에 저처럼 별 고민 없이 심플하게 투자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실 것 같습니다. 제가 신규 ETF들이 출시될 때마다 굳이 분석 영상을 잘 만들지 않는 이유기도 하고요. 자, 지금부터는 어떻게 1년 만에 1억에서 2억까지 자산을 불렸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작년 10월부터 투자를 시작해서 와이프와 각각 절세계좌 납입 한도만큼 연금저축 600, IRP 300, ISA 2천만원씩 입금하고 해외 직투계좌에도 각자 2천만원씩 넣어 총 9,800만원으로 투자를 시작하였고요. 연초에 목돈이 5천만원 생겨 바로 전액 투자하였습니다. 이 목돈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매달 적립식으로 연 6천만원 투자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12월이 되지 않아 현재까지는 5,400만원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달에 600만원 추가하여 목표 금액을 달성할 예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투자 수익 1,600만원을 더해 금융자산 2억 1,800만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였을 때 일단 1억부터 모으라는 이야기의 뜻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처럼 투자 수익률이 8%밖에 되지 않더라도 투자 수익이 1,000만원을 넘어가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 방법으로도 복리의 마법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한번 1억을 모아본 경험을 바탕으로 이미 몸에 밴 전략 습관과 조금씩 늘어가는 월급이나 추가 소득 확보를 통해 좀 더 쉽게 두 번째, 세 번째 1억을 모을 수 있는 체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1억을 모으는 방법은 차이가 있겠지만 결국 크게 보면 이 네 가지 과정을 통한 것일 텐데요. 오늘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득입니다. 제 경우에 한해 가장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 하나인데 소득을 늘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결혼입니다. 정확히는 맞벌이인데요. 두 사람이 한 가구가 되는 순간 소득은 그대로 합쳐지지만 주거비나 집안일에 소요되는 시간 등은 두 배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무조건 결혼을 해야 한다거나 상대방의 돈만 보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정말 결혼이 하고 싶고 실제로 만나고 있는 좋은 사람이 있는데 모아놓은 돈이 부족해서 결혼을 미루고 있다면 결혼을 먼저 하고 돈을 모으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1년간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카카오뱅크의 공유통장을 활용해 미리 어느 정도 자산을 합치고 결혼 자금도 함께 모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부부가 아무리 맞벌이라고 하더라도 연간 6천만원씩 투자하는 것을 보시고 그냥 소득이 높은 거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소득이 낮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사업이나 전문직 같은 연봉 1억 넘는 고소득자도 절대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회사원 맞벌이이고요. 당연히 월급만 가지고는 매달 500만원씩 투자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때 저희가 활용하는 것이 성과금인데요. 저희 부부는 연말 연초에 성과금이나 복지 포인트 같은 것들이 나온다면 딱 10%만 용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잘 모아두었다가 매달 적립식 투자를 할 때 월급으로는 부족한 만큼 꺼내서 투자금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소비입니다. 우리가 돈을 모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인데요. 신용카드는 쓰지 말고 체크카드만 써라, 택시 타지 말아라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저는 다 필요 없고 딱 두 가지 원칙만 지키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용돈 쓰기입니다. 이게 당연하면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한 달에 사용할 돈을 미리 정해놓고 그 안에서만 소비하는 것입니다. 택시를 타건 게임을 사던 신용카드를 쓰던 상관없습니다. 대신 그만큼 다른 부분을 줄여서라도 반드시 용돈 안에서만 소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이걸 하지 못한다면 절대 돈 모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커진 소비를 줄이기란 정말 어려운 것을 저도 잘 알지만 소비를 줄여나가다 보면 어느덧 너무나 부족해 보이던 용돈으로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고 심지어 그 안에서도 몇만 원씩 아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인내심 기르기입니다. 소비 충동에 대한 인내심은 아이들만 낮은 게 아닙니다. 성인들이야말로 이제는 직접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사고 싶은 물건에 대한 충동을 잘 억누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에서 용돈으로 백날 아껴 써봤자 한 번씩 하는 충동 구매 몇 번에 모든 게 무너져 내립니다. 무조건 소비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싶은 게 생기면 바로 구매하지 말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돈을 모아서 사려고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부족한 용돈 속에서도 매달 몇만 원씩 모으고 앞에서 말씀드린 성과금의 10%와 합쳐서 재작년엔 모니터, 작년에는 컴퓨터, 올해는 노트북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모아서 소비하는 습관을 들이면 시간만 조금 걸릴 뿐 사고 싶은 건 전부 사면서도 과소비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컴퓨터 1년 뒤에 바꿔도 상관없잖아요, 우리. 여기에 필수는 아니지만 한 가지만 더 추가하자면 가계부 쓰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미 쓴 돈을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소비를 줄여주지는 않지만 기록이 쌓이다 보면 나중에 소비를 더 줄일 곳이 없나 찾는 시기가 올 때 과도한 지출이 발생하는 지점을 확인하기 좋습니다. 제가 앞에서 올 초에 목돈 5천만 원이 생겼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가계부를 통해 저희 부부 고정 지출을 확인해보니 보험료가 과도하게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 과감하게 일부 해지를 하고 받은 금액입니다. 저희 부부는 함스 가계부라는 어플과 구글 시트를 통해 함께 가계부를 쓰고 있는데요. 절대 광고는 아닙니다. 요즘은 부부가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어플 같은 것들이 정말 많으니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축과 투자가 있는데요. 저희 부부는 따로 저축은 하고 있지 않지만 굳이 따지자면 저축과 투자가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식 100%로만 투자하고 있지만 그때그때 시세 차익이 목적이 아니고 장기 투자의 복리를 활용해 자산을 축적해 가기만 한다면 단지 변동성만 있을 뿐 저축과 비슷한 기능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성공한 퇴직연금이라는 미국의 401k처럼요. 자, 여기까지 저희 부부가 1년 만에 자산을 1억 이상 늘릴 수 있던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사실 당연한 말들일 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즉 특별함이 없더라도 충분히 누구나 가능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2억을 넘어 5억, 10억 그 이상까지 절약하고 투자하는 영상을 꾸준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저의 투자에 대한 생각과 투자 성장기를 계속 지켜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